자, 드디어 수원 마지막 단원입니다. 마지막 단원의 이름은 수열이에요. 수열. 그래서 오늘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첫 번째 챕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수학 공부하다 보면 그런 날이 있어요. 그걸 잘 알려주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은데 그냥 막 잔뜩 용어만 나오는 날, 뭔가 수학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날들이 있어요. 약간 오늘이 조금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거든. 설명이 이렇게 한글 많이 써져 있는 것도 사실 보기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총 3개 챕터를 다루면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어떤 시그마라고 하는 개념들, 그 다음 다양한 종류의 수열들까지 이야기를 조금 확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수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옛날에 비슷한 단어를 본 적이 있었거든. 순열이라고 하는 거 배웠었죠. 순열과 조합에서 나왔었던. 순열이 뭐였어? 그래서 순서대로,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불렀죠. 그러면서 그런 설명했을 거예요. 참 수학자들은 센스가 없다. 멋지게 이름을 만들 수 있는 막 그런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조금 단순하게 만든 것 같다. 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열은 뭐냐면요, 써져 있습니다. 수를 나열한 겁니다. 오케이? 수를 나열한 게 뭐다? 수열이다.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막 수를 나열해봐요. 1, 7, 8, 3, 5, 2, 4, 6, 9, 9, 9, 7, 7, 7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수열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약간 그 문제 소지의 단어가 하나 있는데, 수를 어떤 규칙에 따라 차례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규칙 필요 없어요. 수를 나열할 수만 있으면 사실은 수열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숫자를 규칙성이 없이 나열을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설명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를 나열하기만 하면 수열인데 우리는 규칙성이 있는 것을 다룰 것이다. 그리고 수열을 이루고 있는 수들을 그 수열의 항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수를 어떤 식으로 나열할 거냐면 뭐 1, 4, 7, 그 다음 뭐가 올 거 같니 준서봐?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3. 어떤 규칙이에요? 3씩 더해 나가는 규칙인 거죠.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수들을 갖다가 나열해 놓은 걸 수열이라고 부르고, 이 수열을 이루고 있는 숫자 1, 4, 7, 10, 13 이런 애들을 다 하나씩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항이라고 부르도록 할 겁니다. 쟤네가 다 항이에요. 다 항이니까 구분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몇 번째 항인지, 혹은 제1항, 제2항, 제3항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런 항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저기 써져 있는 건 A처럼 AN이라고 하는 아래 첨자를 이용을 해서 많이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을 때 A3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몇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저 왼쪽에 우리가 예를 들어놓은 수열에서 생각해보면 1, 4, 7, 10, 13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이 수열의 세 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다? 7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겠죠. 오케이? 그게 수열이다.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이렇게 A1, A2, A3 하고 쭉쭉쭉 가다가 AN 하고 쭉쭉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근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그 수를 무한히 갖다가 나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1, 3, 5, 7, 9 내가 좋아하는 숫자들 끝. 그 숫자 몇 개 나열했어? 5개 나열했죠. 그것도 수열이에요. 5번째 항까지 있는. 7번째 항까지 있을 수도 있고 항의 개수가 무한히 많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수열입니다.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특히 이 n번째 항 AN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2학년 일반 이런 거 말고요. 일반화라고 하는 말 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뭐 국어 시간에 보면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걸?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수리고에 갔는데 준섭이를 만났어. 남학생이네. 또 누굴 봤는데 남학생이야. 남학생이군. 또 다른 애를 봤는데 남학생이야. 내가 수리고에서 가서 3명이나 봤는데 걔네 다 남자애들이더라. 수리고는 남고구나. 잘못된 일반화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한 게 일반화를 한 건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건 3명만 보고 다른 여학생들을 못 봤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도출한 거다. 어쨌든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게 일반화란 말이야.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수열의 모든 항들을 특성을 구할 수 있는 항이 일반항이에요. 저기 우리가 예를 들어 놓은 이 1, 4, 7, 10, 13이라고 하는 수열은요. AN을 만약에 3n-2라고 하면요. 이게 제 n번째 항이고 얘가 일반항이 될 건데, 이유가 뭐냐면 AN이 3n-2다. 근데 우리가 갑자기 세 번째 항이 궁금해졌다. 그래서 여기는 이 식에다가 n 대신에 3을 갖다 대입한다. 그러면 이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세 번째 항이 뭐가 되는 거냐면 3 곱하기 3 빼기 2니까 얼마가 된다? 7이 되는 거다. 그래서 AN에다가 적당한 자연수를 갖다가 집어넣어 줌에 따라 이 수열의 모든 항들을 찾아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일반항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A3은 7이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5번째 항까지밖에 안 써놨는데, 만약에 이 수열의 10번째 항이 뭘까 궁금하다면 n 대신에 10을 집어넣으세요. 30에서 2를 갖다 빼는 거니까 28이 되는 겁니다. 저걸 저 규칙에 따라서 쓰면 10번째에는 28이라고 하는 숫자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 수열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만약에 뭐 지난 수업 시간에 준섭이에 대해서 배웠다. 준섭이라는 애는 뭐 수리고등학교에 다니며 뭐 이상한 뭐 이러한 거다. 그럼 다음 시간에 뭘 배울 거냐? 땡땡 준섭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다. 그러면은 준섭이는 준섭인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준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수열은 수열인데 어떠한 등차한 수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다. 등차가 뭘까? 같을 등. 뭐가 같다? 차가 같다. 그래서 차가 같은 수열이 등차 수열이에요. 아까 했었던 그 수열도 등차 수열입니다. AN이라고 하는 수열에 얘를 어떻게 들었었냐면 1, 4, 7, 10, 13, 16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이 1, 두 번째 항이 4, 세 번째가 7. 너무 안 보인다. 다른 색깔로 할게. 1, 4, 7, 10, 13, 16 이렇게 있었는데, 차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건 뒤에 있는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걸 빼면 얼마 나와요? 3이 나오죠. 뒤에 있는 세 번째에서 두 번째 걸 빼면 얼마가 나옵니까? 3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에서 세 번째 걸 빼도 얼마가 나옵니까? 3이 나오죠. 그래서 차가 일정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갖다 뺐을 때 그 값이 일정한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근데 이게 뒤에 있는 수에서 앞에 있는 숫자를 뺐을 때 값이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앞에 있는 항에서부터 뒤쪽으로 넘어갈 때 생각할 때는 1에서 4로 갈 때 얼마를 더한 거고? 3을 더한 거고, 4에서 7로 갈 때도 7에서 10으로 갈 때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얼마를 갖다 더해? 3을 더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에서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숫자를 계속해서 더해가지고 얻은 수열, 그런 수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도록 한다. 그리고 거기서 더해 나가는 그 일정한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공차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숫자를 계속해서 더하는 수열을 등차 수열, 더하는 일정한 숫자를 공차라고 부르도록 한다. 그래서 이 공차라고 하는 개념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아까 우리가 이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일반항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n-2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막 우겨댔었죠. 그 다음에 n에다 3을 갖다 집어넣어서 7이니까 맞잖아 막 이렇게 우겼던 것 같아. 근데 그 일반항을 AN이라고 하는 항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초항이 A,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이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쭉쭉쭉 가다가 n번째 항 안 끝나고 쭉쭉쭉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얼마일까 얘들아? 문제에서 나와 있었어. 첫째 항이 A라고. 두 번째 항은요. 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제일 첫 번째 항에서부터 일정한 숫자를 계속해서 더해서 만들어가는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A1에다가 D를 갖다 더하면 되는데 A1이 A니까 두 번째 항이 뭐가 되는 거냐면 A 플러스 D가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앞에 있는 두 번째 항에다가 D를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잖아. 근데 A2가 뭐라 그랬냐면 A 더하기 D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D에다가 D를 갖다 더하면 A 더하기 2D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D를 갖다 더하는 거니까 A 더하기 2D에다가 또 D를 갖다 더하는 거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A 더하기 3D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어느 정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몇 번 더했습니까? 한 번.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몇 번 더했습니까? 두 번.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몇 번 더했습니까? 세 번. 그러면 n번째 항은 초항 A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되겠습니까? n-1번 더해야 되겠죠. 한 번 덜 더하고 있잖아 계속. 그래서 A 플러스 n-1 곱하기 D가 되는 거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게 이 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일반항 A에는 A 더하기 n-1 곱하기 D가 된다. A에는 A 플러스 n-1 곱하기 D가 된다. 이게 뭐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등차 중항. 중항이 뭘까요? 중항? 가운데 중. 가운데 있는 항. 어떤 와중에? 등차하는 와중에 가운데 있는 항. 오케이? 그래서 등차 중항, 뒤쪽에 넘어가면 등비 중항이라고 하는 개념도 나오는데 중항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하려면 항상 숫자가 몇 개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3개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숫자 3개가 있어. A, B, C가. 그 A, B, C가 여기 써져 있는 순서대로 뭘 이룰 때?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오케이? A, B, C가 있는데 등차 수열인 거야. 예를 들어서 1, 3, 5 이런 식으로 2씩 더해 나가는. 그랬을 때 가운데 있는 B를 양쪽 끝에 있는 A랑 C에 뭐라고 부를 거냐면 등차 중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가운데 있는 항이니까요. 근데 뭐 하는 와중에? 등차한 와중에 가운데 항이니까 등차 중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래와 같은 식이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A, B, C가 여기 써져 있는 순서대로 뭘 이루고 있다고요, 여러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했죠. 등차 수열은 물론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앞에 있는 것부터 계속해서 공차인 D를 더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등차라고 하는 거는 차가 일정한 거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뺐을 때 값이 같다는 거잖아. 그래서 B 빼기 A가 뭐랑 똑같다? C 빼기 B랑 같다. 그러면 한 촉으로 넘겼을 때 2B가 A 더하기 C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B가 2분의 A 더하기 C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 있는 B는 양 끝에 있는 거 2개 더하고 2로 나눠서 만들어준 것이다. 그게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선 여기까지의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요. 자, 선생님이 몇 가지 약간 틀에 박힌 표현을 조금 사용을 할 건데 꼭 알아야 되는 거라서 얘기하는 건데 등차 수열의 목표가 뭐니? 라는 질문을 오늘부터 겁나 많이 할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똑바로 대답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등차 수열의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초항과 공차를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뭐랑 뭘 구하는 거라고? 초항과 공차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약간 사람이 서로 막 친해지면 말이 짧아지잖아. 귀찮으니까. 그것처럼 초항과 공차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냐면 A랑 D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A가 뭐야? 첫째 항. D가 뭐야? 공차요. 오케이? 왜 등차 수열의 목표가 A하고 D를 구하는 것이냐?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더하기 N-1 곱하기 D라고 했거든. 만약에 초항과 공차가 각각 A와 D라고 주어지면 아까 앞에서 연습한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면 N에다가 적당한 값을 갖다 집어넣어 줌으로써 수열에서 원하는 모든 항들을 다 찾아낼 수 있거든. 10번째 항도 20번째 항도 하물며 10,000번째 항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목표는 뭘 찾는 거다? A하고 D를 구하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에서 조건을 줬어요. 몇 번째 항이요? 4번째 항이요. 몇 번째 항이요? 6번째 항이요. 오케이? 그럼 4번째 항이 8이다. N 대신에 얼마를 갖다 집어넣어? 4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A4가 A 더하기 3D고 얘가 8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번째 항은 N 대신에 6을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A 더하기 5D가 되고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빼면 마이너스 2D가 마이너스 4.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D가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것이고. 그럼 연립방정식 푸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빨간색 식에다가 D 대신에 2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A 더하기 6이 8이니까 A가 얼마가 되는 거다? 2가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등차 수열의 목표는 A하고 D를 구하는 거였는데 A하고 D를 다 구했으니 이 수열의 일반항 A에는 2 더하기 N-1 곱하기 2가 되었네. 계산하면 얘는 얼마네? 2N이네. 일반항 AN이 2N이니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10번째 항은 얼마가 되는 것이다? 20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는 A하고 D를 구하면 모든 게 다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등차 수열의 목표가 뭐라고? 초항과 공차를 구하는 거라 했잖아. 지금부터 A랑 D요 해서 말이 짧아지면 선생님이 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되게 정색을 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A랑 D가 다 나와 있으니까 뭘 만들어야 돼? 일반항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면 일반항 A에는 5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인 마이너스 5분의 3인 겁니다. 공차가 음수여도 상관없어요. 공차가 음수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5, 3, 1, 마 1, 마 3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계속해서 얼마를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 마이너스 1을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공차가 음수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일반항 AN이 5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그래서 얘는 5분의 28 마이너스 5분의 3n이라고 일반항이 만들어질 것이고 A, K는 n 대신에 K를 갖다 집어넣으면 5분의 28 마이너스 5분의 3K가 0보다 작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막 그런 거 상상하지 말고 그냥 수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한쪽으로 넘기면 5분의 3K가 5분의 28보다 커요. 양변에 5를 갖다 곱하면 3K가 28보다 커요. 양변 3으로 나누면 K가 3분의 28보다 커요. 9, 3, 27이니까 대충 9점 얼마니까 그거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은 얼마? 10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는 게 필수예제 2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A하고 D를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해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패턴의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필수예제 3번 숫자 3개가 있어. 짠, 짠, 짠. 1, 2, 3가 1, 2, 3가 이 순서대로 뭘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건 뭘 생각하는 개념이냐면 중항, 가운데 있는 항을 생각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중에 가운데 있는 항이니까 a제곱 더하기 4가 양 끝에 있는 2a-4와 6a 더하기 4의 등차 중항이고, 양쪽 끝에 있는 거 두 개를 갖다 더하고 그걸 뭐로 나눠? 2로 나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b가 2분의 a 더하기 c가 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제곱 더하기 4가 4a니까 한쪽으로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가 0이니까 얘는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이니까 결과적으로 a가 얼마가 되는 거다? 2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필수예제 3번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조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돌아와서 그 4번에 보시면 3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초딩 때 연속한 세 자연수의 합이 99입니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 연속한 세 자연수는 뭘까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애들이 x를 안다면 x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1이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2요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그것보다는 뭔가 선생님이 그때 강요하면서 야 이거를 x-1하고 x하고 x 플러스 1이라고 놓으면 장점이 다 더하면 얼마가 되니까? 3x가 돼버리는 거니까 연산이 빠르잖아? 3x가 99, x는 33. 그래서 32, 33, 34를 갖다 더하면 세 개의 숫자의 합이, 연속한 자연수의 합이 99가 되는 거야.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 개의 숫자가 여기 써져 있는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때 그 수를 너무나 당연하게도 초항은 a요, 등차라 했으니 a 플러스 d요, a 플러스 2d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만약에 그 세 개의 숫자를 하나는 a-d요, 그 다음은 a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d요 라고 놓는다면 어쨌든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얼마씩 갖다 더해서 d씩 더해가지고, 그래서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된다 라고 하는 건 만족시키는데, 장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합이 얼마인? 3a가 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했을 때 세 개의 숫자를 a-d, a, 그 다음에 a 플러스 d라고 놓으면 문제를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다. 두 번째, 그럼 4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어떻게 할 거냐? 답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뭔가 대칭되게 만들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숫자가 4개니까 만약에 a-ed, a-d, a 플러스 d라고 놓으면 굳이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왜냐면은 다 더했을 때 4a-ed니까 d가 남아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냐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4개의 숫자는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라고 약간 변칙적으로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공차가 d라고 했는데 얘는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가 되기 때문에 일정한 숫자를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주는 건 맞지만 그게 d가 아니죠. 뭐를 더하게 됩니까? 2d를 더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공차를 꼭 d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공차가 2d다. 대신에 이렇게 놓으면 이 4개의 숫자를 갖다 더했을 때 얼마가 되어버린다는, 합이 4a가 돼버린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 상황에서 저런 형태가 나온다면
요 방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충분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이야기. 수학자들의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궁금할 것 같냐? 그래서 그 등차 수열에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할 것 같니? 그 가우스 있잖아, 가우스. 가우스가 1부터 100까지 더하고 막 그런 거 되게 빨리 해가지고 옛날에 획기적인 막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초딩 때 배웠잖아.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 너도 지금 1부터 계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 1하고 10 갖다 더해서 5 곱해서 만들어준 거잖아. 근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하는 숫자도 등차 수열 아닌가? 자연수들이긴 한데 앞에서부터 1씩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1부터 10까지 더했다는 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숫자들의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어차피 오늘 우리가 그 가우스의 이야기를 쓸 거라서 그 얘기를 들먹이고 있는 건데, 자,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SN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SN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요, 합입니다. 합이 영어로 썸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약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해서 SN이 등차 수열의 합만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뒤쪽에 등비 수열의 합도 할 거고 모든 수열의 합들은 다 SN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SN이라고 하는 녀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AN이라고 하는 수열에 어떤 수열인지는 상관없이 어쨌든 수열이 있다면 그 주어진 수열의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의 모든 항들의 값을 갖다가 더한 걸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SN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등차 수열이 있는데 AN이 A 플러스 N-1 곱하기 D로 표현되는, 다시 말해 초항이 A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있을 때 SN은 어떻게 구할 거냐?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SN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다가 어디까지 더할 거냐면 n번째까지 더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SN이라고 하는 것은요,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N-1 곱하기 D일 겁니다. 왜냐면 초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에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하나씩 갖다 쓴 거니까. 근데 아까 그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걸 19, 87, 65, 43, 22를 더한다고 해서 답이 달라지니? 아니잖아. 어차피 똑같은 숫자 더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SN이라고 하는 녀석을 거꾸로 n번째 항, n-1번째 항, n-2번째 항, 이런 식으로 가다가 초항 이렇게 갖다 더할 수도 있겠죠. 그냥 이거를 거꾸로 갖다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저 A 플러스 n-1 뒤에서 D로 넘어간 거는 하나 더 뒤에 있는 항이니까 공차를 한번 덜 더해준 거지.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 그래서 얘를 갖다 더해주는 겁니다. 짜잔. 그럼 좌변은 SN이 몇 개요? 두 개죠. 2 곱하기 SN. 첫 번째는 얘랑 얘를 더합니다. 얼마 나오죠? 2A 플러스 N-1 곱하기 D요. 두 번째는 얘랑 얘를 갖다 더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가 됩니까? 2A 플러스 N-1 곱하기 D가 되겠죠. 제일 끝에 있는 얘랑 얘를 갖다 더해도 뭐가 됩니까? 2A 플러스 N-1 곱하기 D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2A 더하기 N-1 곱하기 D가 몇 번 있는 거다? N번 있는 게 되겠지.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면 SN은 2분의 N의 2A 플러스 N-1 곱하기 D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SN이라고 하는 수열의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잘 외워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정리를 좀 해보자면 2분의 n의 a 더하기 n-1 곱하기 d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a 플러스 n-1 곱하기 d잖아. 그게 n번째 항인 거잖아요. 그 n번째 항이 제일 끝번째 항이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만약에 L1라고 이름을 붙여놨을 때 얘를 어떻게도 계산할 수 있냐면 2분의 n의 a 더하기 l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 두 번째 공식의 장점 뭐냐면 뭐가 안 보여? d가 안 보이는 거지. 등차 수열인데 제일 첫 번째 항과 제일 끝번째 항만 보일 때, a하고 l만 알 때도 항의 개수를 알고 있다면 그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마치 그 앞쪽에 삼각함수에서 부채꼴의 넓이 구할 때 2분의 1 RL도 있고 2분의 1 R제곱 세타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식이 두 가지로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까지 공식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문제들을 풀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AN이 무슨 수열이냐면 등차 수열인데, 그 등차 수열의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뭐를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SO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다시 써볼까요? SN은 뭐다? 2분의 n의 2a 플러스 n-1 곱하기 d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된다? a랑 d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근데 AN이 무슨 수열입니까, 여러분? 등차 수열이죠. 그러면 이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등차니까 일반항이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A 더하기 n-1 곱하기 D로 표현되겠죠. 맞습니까? 거기에 첫 번째, 네 번째 항이 13이라고 했으니까 n 대신에 4를 갖다 집어넣으면 A 더하기 3D가 13이 되는 거예요. 21번째에서 11번째를 갖다 빼면 A21은 A 더하기 20D, A11은 A 더하기 10D. A 더하기 20D에서 A 더하기 10D를 갖다 빼면 얼마 나오죠? 10 곱하기 D가 나오죠? 10D가 얼마입니까? 40이 되고 D가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거고, 3, 4, 12니까 A가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A가 1, D가 4, 알고 싶은 건 SO. SO는 N 대신에 5, A 대신에 1, D 대신에 4를 갖다 집어넣으면 2분의 N의 2A 플러스 n-1 곱하기 D, 2분의 5 곱하기 18, 45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게 필수예제 4번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이해될까요? 네. 그게 4번이었고요. 필수예제 5번입니다. 자, 등차수열 AN의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S5는 45, S10은 140, S20의 값을 구하라. 어쨌든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등차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 등차수열의 목표는 뭐라고? A랑 D 구하는 거라고. 근데 그 A하고 D를 뭐를 이용해서 구할 거냐면 이번에는 AN이 아니라 2분의 n에 2A 플러스 n-1 곱하기 D라고 하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거야. 그러면 SO는 2분의 5 곱하기 2A 플러스 n-1 4D가 45. 그래서 5하고 2로 나누시면 A 더하기 2D가 45. 그러면 양변 5로 나누면 A 더하기 2D가 얼마가 됩니까? 9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S10은 2분의 n의 2A 플러스 n-1 곱하기 D가 140. 5 곱하기 2A 더하기 9D가 140. 2A 더하기 9D가 양변 5로 나누시면 28이 되겠죠.
그래서 연산을 위해서 위에 거 2배 하면 2a 더하기 4d가 18 빼면 5d가 10 d는 2 a는 5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 그래서 최종 결론 S20은 2분의 n의 2a n-1 곱하기 공차 t 공식이 그대로 갖다 집어넣는 거다. 오케이? 여러분들은 a 더하기 n-1 곱하기 d와 2분의 n의 2a 플러스 n-1 곱하기 d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다. 오케이? 답 내는 건 여러분들한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필수예제 6번. 자, 첫 장이 19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 AN의 첫 장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이게 SN이 어떻게 생겼냐면 2분의 n의 2a 플러스 n-1 곱하기 d인데 a하고 d는 상수인데 n은 어쨌든 SN이라고 하는 저 식에서 변수잖아. 전개시키면 n제곱이죠. n에 관한 2차 함수. 그래서 얘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나와가지고 최대가 되는 걸 찾는 형태인데 근데 이게 조금 제한돼요. 왜냐면 실수 전체 범위에서 정의가 된 게 아니라 수열의 항들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있지 1.5번째 항, 파이번째 항 이런 게 있진 않잖아. 그래서 6번은 SN을 만들어가지고 계산할 수는 있는데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어요. 첫 번째 항이 얼마입니까? 19죠. 공차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다음 건 16, 13, 17, 4, 1, 마 2, 마 5, 또로록 이렇게 갈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SN이라고 하는 개념은 앞에 있는 이 항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쭈르르르르르 이렇게 갖다 더해 나가는다는 건데 처음에 19, 16, 13 이런 거 더하는 거 너무 좋아요. 왜냐면 SN의 값이 합이 점점 커지니까. 근데 언제부터 문제야? 마이너스 2부터는 안 더하는 게 낫잖아.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어디까지만 더해지는 게 좋을 것이다? 1까지만 더해지는 게 좋을 것이다. 그게 몇 번째 항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7번째 항. 오케이? 그래서 SK가 최대가 되게 만들어주는 K는 얼마일 때? 7일 때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K가 7이다. 일반화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일반항 AN이 19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3인데 얘가 언제까지 0보다 클지 n의 최대값을 구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진도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